짜게치와 아이스티를 조지기 위해서 오랜만에 만화 카페에 간 만두. 열심히 책장을 탐색하던 중 추억의 만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여주인공이 입은 예쁜 한복이 오졌었던 순정만화인데요. 평생을 민주공화국에서 살아온 한국인 만두, 심지어 불과 몇 주 전에 대선까지 치른 상황에서 왕이라고 하면 뭐랄까, 역사책이나 판타지에서나 나올 법한 먼 존재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신분제도가 대부분 폐지된 21세기에 왜 여전히 왕실이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 입헌군주제 이야기입니다. 영상 업로드일 기준 공식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는 총 42개국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 20%가 넘는 수치인데요. 참고로 북한은 군주제가 아닙니다. 놀랍죠? 그중 사우디아라비아나 브루나이 같이 완전한 전제 군주국이거나 왕실이 실권을 쥐고 있어서 사실상의 전제 군주정인 일부 나라를 제외하면 많은 나라가 민주적인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왕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정치제도죠.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입니다. 현재 영국의 국왕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여왕은 25살 때 즉위한 이후 무려 70년째 왕좌를 지키고 있는데요. 영국 본토를 포함해서 15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이기도 합니다. 즉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메이카, 파푸아 뉴기니 등의 나라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왕으로 섬기는 입헌군주제 국가죠. 일본도 대표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현재 일왕은 2019년에 즉위한 나루히토 텐노. 다만 특이하게도 일왕이 직접 국가를 통치했던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실권은 보통 무사 정권에 있었고요. 일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살아있는 신의 역할을 했죠. 비록 1946년에 천황도 인간이다 라는 당연한 선언을 했지만요. 오랜 신격화 때문인지 역사적 인물도 가차없이 모해화시켜버리는 모해화의 나라 일본조차도 황실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예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입헌군주국의 왕들은 절대적인 통치권이 없습니다. 물론 태국처럼 왕의 승인 없이는 쿠데타도 실패할 정도로 왕의 힘이 막강한 나라도 있고 그 외에도 왕이 국가 원수로서 여러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마저도 많은 경우 명목상의 권한일 뿐이죠.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살인을 저질렀다? 시민들의 철퇴를 처맞게 되므로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하죠. 왕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수백억 단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용인들 월급도 줘야 하지, 경호도 해줘야 하지, 품위 유지비 들어가지. 왕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결코 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애초에 태어난 핏줄에 따라서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럼 통치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많이 잡아먹고 신분제의 상징이기까지 한 그런 왕실이 왜 21세기인 지금까지 유지되는 걸까요? 나라마다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이유가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이제 와서 바꾸는 게 더 귀찮음. 약간 어이없는 이유인가요? 정치학에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이나 관습, 문화 등 과거의 선택이 관성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학계에서는 현대적인 의미의 입헌군주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패권국, 특히 유럽 열강들의 힘이 약해졌고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전쟁을 목격한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상승했죠. 이로 인해 많은 나라가 퇴위, 입법개혁, 혁명, 탈식민지 독립 등을 거치면서 민주적인 체제를 지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공화정을 채택한 나라가 있고요. 왕실을 유지하되 권한은 완전히 축소한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나라도 많았죠. 실제로 왕실이 전쟁 났다고 빤스런하지 않고 으쌰으쌰 함께 나라를 지킨 덕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고요. 어쨌든 한 번 정착된 제도를 바꾸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냅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국가 전통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실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의 집합체죠. 따라서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대감과 안정감을 주는데요. 국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왕실의 존재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는 것이죠. 왕실이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역할을 할 때도 많습니다. 왕실의 일원들이 외교 활동에 동원되는 경우는 흔하고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한다거나 왕족의 결혼식이라도 열리면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됩니다. 이러한 홍보 효과가 왕실의 운영비를 충분히 커버친다는 의견도 있죠. 많은 왕족들이 금수저만 믿고 탱자탱자 놀고 먹지는 못하고요. 자신의 쓸모를 입증하여 살아남기 위해 노력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국가적인 행사에 참석해서 공무도 수행하고요.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면서 각종 자선단체를 지원하거나 복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왕실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 층에서 두드러집니다. 거기에 왕족이 병크를 터뜨려서 이미지를 완전히 말아먹고 지지율이 나락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죠. 과연 미래에도 왕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재미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비록 실제 현실과는 많이 다르지만 열심히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씨 왕조가 국민 지지를 받고 한국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21세기의 한국이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이 낭비하는 왕과 왕후, 왕실 직원에게 갑질하다가 뉴스에 박제되는 왕자와 공주, 서로 왕위를 갖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친인척들까지. 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